그날은 늦은 밤 새벽 2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민수 할아버지가 문득 잠에서 깨어난 것은 현관문을 격렬하고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죠. 쿵, 쿵, 쿵. 무겁고 불규칙적인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를 새벽에 누가 만나러 온단 말인가 하는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다급한 부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굉장히 절박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후다닥 일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서준이요. 1층 사는 서준이요. 그제야 민수 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서준은 1층에 새들어 사는 20대 초반의 조용한 청년이었거든요. 늘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낮에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늘 정중하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자신을 보면 먼저 와서 도와주곤 했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릴 만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그래, 서준 청년?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이 쑥 민수 할아버지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가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민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뇌는 멈춰서서 생각하라고 명령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여 현관문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자 서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며 민수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서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민수 할아버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민수 할아버지는 더는 묻지 않고 장롱 안에 숨겨놨던 가방을 하나 들고 나섰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랄까요? 그 가방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현금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의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서준의 그런 모습에 민수 할아버지 역시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서준은 자신의 검지를 민수 할아버지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워 소리에 집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죠.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그들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들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지만 민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뛰쳐나와야 했을까요? 서준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는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물음표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이 혹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그저 서준의 손에 이끌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이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렇게 민수 할아버지가 서준의 손에 이끌려 골목을 벗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그들이 살던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죠. 서준과 민수 할아버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민수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올 때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준은 그의 손을 다시 이끌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더 멀리 가야 해요. 어서요.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준은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서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지금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민수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어둡게 반쯤 가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밤의 장면이었죠. 서준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이 살던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2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서준의 대답에 민수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그러나 곧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서준은 그의 의문을 확인시켜주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랑 며느리예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영과 지영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들이 전화도 잘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이 자신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서준아,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인근의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의 집 2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그의 잠옷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그를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준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제야 민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무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자신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아꼈던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준이라는 천사 같은 젊은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 청년이 없었다면 민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준 청년. 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실 때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환한 불빛 아래에서 민수 할아버지는 서준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들으시고 나면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래, 말해봐. 서준이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찜질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밤늦게 찜질방에 온 사람들의 발소리도, 심지어 민수 할아버지의 숨소리마저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서준의 그 한마디가 민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었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민수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로비 한쪽 소파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어야겠어요.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민수 할아버지는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말입니다. 며느리 지영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아니었지. 민수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본물 터지듯 지난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을 처음 본 것은 4년 전이었죠. 그때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40이 넘도록 일만 하던 아들 도연이 지영을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지영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연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었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민수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평생 운영했던 정미소에서 상당한 돈을 벌었던 민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나 생각하며 정성껏 해주었죠. 그래서 지영이 아버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죠. 명절에 와서 아버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라고 하면서 민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오지 않았죠.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지영이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그래도 민수 할아버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영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민수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아버님, 그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러워요. 아버님, 요즘 감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급기야는 민수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운영했던 재성 정미소까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미소는 민수 할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그곳 덕분에 병원비를 댈 수 있었고 도연의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민수 할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 도연이가 완전히 지영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지영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도연은 항상 지영의 말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요? 심지어 아버지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30해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5개월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죠. 민수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지영이 아버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옮으면 안 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기침 한 번 하면 지영이 아버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죠.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지영은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영과 지영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도영과 지영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맨날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차라리 아버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게 좋겠어.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민수 할아버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했는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자신을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죠. 민수 할아버지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도연은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도 알잖아.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지영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게 될 거예요. 집을 팔라고요? 자신이 아내와 20년을 살았던 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민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줄 거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더니 지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기분이 상했나 보다 했는데 그 후로 며칠 지나서 우연히 집 앞에서 만난 서준이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며느리분이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꾸 갖다 드리지는 않아요? 며느리분이 할아버지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며느리분이 할아버지 약 같은 걸 챙겨주시나요? 그땐 왜 이런 것을 묻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서준이 뭔가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던 거야? 민수 할아버지의 질문에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실은 할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저 사실 탐정이에요. 뭐라고? 탐정이라고? 20대 초반이 무슨 탐정이야? 정식 탐정은 아니고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제 형이 탐정 일을 하거든요. 그제야 민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왜 그렇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아니에요, 할아버지.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서준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탐정 사무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며느리분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무슨 사건인데?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할아버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사기라고요? 며느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들이었는데 지영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며느리분 남편들이었어요. 남편들이라고? 2명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고사했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에 병사했어요. 모두에게 보험금이 나왔죠. 민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그럼 아들 도연은 세 번째라는 뜻인가?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람 다 결혼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영이 보험금 수혜자였고요. 그럼 도연이도? 네. 아드님도 위험해요. 며느리분 패턴을 보면 보통 결혼 1년 안에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시부모님을 타겟으로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렇게 조르고 졸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를 직접 제거하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영이 단순히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다니. 민수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서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를 미끼로 사용해 지영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증거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어쩌지? 설마 도연이도 같이 처벌받는 거야?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도 이미 며느리분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들은 대화에서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연이까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까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요? 민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도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지금 아드님은 며느리분한테 완전히 세뇌된 상태예요. 며느리분이 아버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계속 주입시켰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도연이 민수 할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것은 지영과 결혼한 이후였거든요. 특히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도 공범이라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며느리야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도연은 자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나 봅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습니다. 서준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숨어 계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준비할 거예요. 어디에 숨어? 저희 한빛 탐정 사무소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뭔데?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서 며느리분은 지금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없애려고 할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지영은 자신을 처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자신이 나타나면 당황할 것이고 그러면 더 위험한 방법을 쓸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그럼 이제 가요. 형에게 연락해서 차 보내달라고 할게요. 그들은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길을 걸으면서 서준이 물었습니다. 뭘? 아드님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소중한 아들. 그런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고
정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민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싶을 뿐이야.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이 손을 흔들자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서준보다 조금 큰 남자였는데 아마 서준이 말한 형인 것 같았습니다.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재우라고 해요. 서준이 형이고 한빛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우라는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차에 타세요. 차는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어서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며칠 동안 힘드실 거예요. 재우가 백미러로 민수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주시면 반드시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재우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낯선 형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까지 도와주다니 민수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무서우시죠? 서준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다가 그 나쁜 년에게 정말로 죽는 거야.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용감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재우 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분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할아버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내 방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어요. 건물 입구와 복도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미리 할아버지 방 주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뒀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노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차가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빛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그럴듯한 사무소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돼요. 안전해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쉬세요. 저희는 일을 시작할게요. 뭘 도울 일은 없을까? 지금은 쉬시는 게 최고예요.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큰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재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정체, 아들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라고 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영아, 도연아,
너희들이 나를 잘못 건드렸구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한빛 탐정 사무소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몸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영의 가짜 미소가 보였고 도연이 차갑게 자신을 내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서준이 자신을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10시에 재우의 목소리에 깼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재우와 서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다가가니 서준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살던 건물 복도였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세 사람의 모습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네. 아드님과 며느리분,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에요. 화면 속 지영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도연 역시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재우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방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간 거야?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엄청 조심스럽게 했는데.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모든 것이 계산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 혹시 화장실이나 부엌에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 이상해. 그 다음에 들린 건 제3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군.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만들자. 무슨 사고? 낙상사. 욕실에서 미끄러져 벽에 머리가 부딪힌 걸. 민수 할아버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낙상사라고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할아버지. 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빠져나가자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재우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며칠 후 민수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CCTV, 녹음기, 그리고 경찰까지. 할아버지께서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나를 노리도록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돼요. 그럼 그들은 당황해서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서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가지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 아드님도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는 오히려 다행이야. 민수 할아버지의 대답에 재우와 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도연이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평생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죗값을 받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 재우가 종이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께서 다시 나타나는 방법부터 정해야 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할아버지께서 친구 댁에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왔는데 방이 어수선해져 있어서 이상했다고. 그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의심하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설마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할 테니까요.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음 계획?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재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순간을 잡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독이에요. 독이라고요?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탄 다음에 할아버지께 드리게 할 거예요. 그럼 자연사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걸 마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 음료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서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해한 물이에요. 하지만 색깔과 맛을 조절해서 어떤 음료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실행할 거예요? 내일 저녁이 적당할 것 같아요. 재우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퍼뜨리고 그들이 당황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고요. 내일 저녁쯤 되면 그들이 행동에 나설 거예요. 어떻게 소식을 퍼뜨릴 거예요? 간단해요. 할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전화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했다고 하시면서 좋아. 그럼 그렇게 해봐.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잖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평생 이렇게 도망 다니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말에 재우와 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요? 응.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민수 할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정성스럽게 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든든해요. 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하거든요. 알겠어. 민수 할아버지는 계획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를 하며 놀란 듯 친구 집에서 자고 왔는데 집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횡설수설하며 그랬냐고 알겠다며 자신이 가서 확인해 보겠다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움직이겠네요. 과연 그날 밤 9시쯤 민수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응. 친구 집에서 잤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런데 다음날 돌아와 보니 방이 좀 어수선했긴 한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무서우시잖아요.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재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완벽해요, 할아버지.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언제쯤 올까? 내일 오후쯤이면 올 거예요. 그리고 재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올 건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없애기 위한 도구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재우 씨,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해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까. 서준이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이 모든 걸로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연락해 놨어요. 신호만 보내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니.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할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영과 도연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자신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았죠. 한빛 탐정 사무소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민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재우가 각종 장비들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네,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면 지영과 도연이 자신을 다시 해치려고 올 텐데 정말로 계획대로 될까요? 할아버지,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돼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해. 이미 여기까지 온 걸 왜 포기해? 게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피해가 계속 생길 수 있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재우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후 2시에 할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3시쯤에 며느리분한테 전화해서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는 건가요? 네. 분명히 올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올 거라고 하나요? 아마 독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일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놀라셨으니 기력을 보충하시라면서 드리겠죠. 서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마시는 척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예 마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실제로 독이 들어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저희가 미리 할아버지 집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독을 탄 음료를 가져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뒀으니까요. 재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의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집으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서준이 민수 할아버지의 손에 작은 버튼을 쥐어주었습니다. 누르면 즉시 그들에게 신호가 가는 비상벨이었습니다. 알겠어.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가는 자신의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라 생사가 결정될 전쟁터 같았습니다. 2층 자신의 집에 들어가니 정말로 어수선했습니다. 서랍은 뒤져 있고 이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자신을 찾으려고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만약 서준이 없었다면 정말로. 3시 정각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다. 아버님 어떠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응, 좀 그래. 그런데 지영아,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도연 씨랑 같이 갈게요. 조금 있다가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똑똑. 아버님, 저희예요. 문을 열자 지영과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도연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서 와.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지영이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무섭구나. 정말 이상하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실을 모른다면 정말로 걱정하는 며느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보다 아버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지영이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에 들어있는 음료였습니다. 뭔데?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에 가면서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제 재우와 서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하지만 혹시라도. 혹시는 무슨.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데. 2번이나 성공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당신, 우리 약속 잊었어? 이 일 끝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새로 시작한다고? 내 돈으로? 민수 할아버지는 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겠어. 그럼 빨리 끝내자. 그래. 어차피 늙은이 1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 1명이라고요?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연이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그냥 없어져도 되는 늙은이로 본다니. 민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영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이 음료 뭐가 들어있는 거야? 홍삼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우와 서준이 왜 안 오는 거죠? 분명히 비상벨을 눌렀는데. 아버님, 빨리 드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지영이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병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버님, 왜 안 드세요? 도연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목이 별로 안 마르네.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우와 서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거구나. 지영이 강압적으로 병을 민수 할아버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우와 서준은 오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싫어. 민수 할아버지가 병을 밀어냈습니다. 아버님,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고 도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지영이 당신이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지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지?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아버님 혼자서요? 지영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어설픈 탐정 나부랭이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뭐라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지. 처리했다고? 무슨 소리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과 재우가 정말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지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었는데 민수 할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버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끝인 걸까요?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영이 가방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민수 할아버지는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아빠,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도연아, 제발. 미안해, 아빠. 그러니까 집 팔자고 할 때 팔았어야지.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민수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지영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뭔데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이 된 것도? 지영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지영아.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70 넘은 늙은이라고 우습게 봤지. 하지만 틀렸어.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민수 할아버지의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지영아? 네.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민수 할아버지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지영과 도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 혼란을 틈타 민수 할아버지는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잡아!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민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끝인가?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죽는 건가? 뒤에서 지영과 도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영은 스프레이를 정면으로 맞아서 그런지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늙은이라고요? 방금까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준이 살던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설마. 그때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민수 할아버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그런데 뛰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저들인데. 왜 자신이 숨어 다녀야 할까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민수 할아버지는 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멈췄어, 아빠?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버님. 지영이 여전히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스프레이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그 탐정 형제를 정말로 죽였어? 지영이 웃었습니다. 궁금해서 죽겠어요? 응.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정대로 해주세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재우와 서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영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아버님이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헛수고였다는 뜻인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재밌으니까요. 재밌다고? 아버님이 열심히 복수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정말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자신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지영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잠깐. 민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지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니야. 민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요? 민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이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이 늙은이 닥쳐.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1대, 2대, 3대, 무려 5대나 되었습니다. 뭐야?
지영이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손들어. 전부 꼼짝 마. 아니, 어떻게?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궁금해? 민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민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설마.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사실 이 녹음기는 서준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수 할아버지한테 준 것이었습니다. 비상벨과 스프레이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수 할아버지는 작은 송신기도 꺼냈습니다.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지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맞아. 내가 연기한 거야. 사실 서준과 재우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혼자서라도 너희들의 범행을 녹음하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거였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탐정들을 납치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 하지만 너희들이 뭔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로는 전혀 몰랐어.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거든. 그래서 경찰한테 미리 연락해 둔 거야.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해 달라고. 언제요? 어젯밤에. 어젯밤 한빛 탐정 사무소에서 나온 후 나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비해 달라고 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제 있잖아. 민수 할아버지는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자백한 거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녹음은 잘 됐나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김지영, 이도현 당신들은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지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도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재우와 서준을 구급차로 옮기면서 서준이 민수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수 할아버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2층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창문 너머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서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예요.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지영은 지금까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이도현은 공범으로 확정됐고요. 4명이나요?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김지영은 무기징역 이상, 이도현은 최소 20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20년. 도연이 나올 때쯤이면 자신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이 자신을 죽이고 그 끔찍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알고 사죄하고 떳떳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맞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 할아버지는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며칠 후 재우와 서준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멍이 들어있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할아버지께서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더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김지영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칠 뻔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그런데 할아버지,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탐정 일 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요? 70 넘은 노인이요? 할아버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감하고 지혜롭다니.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민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죠. 꿈에서는 아내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에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민수 씨,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 할아버지는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우 씨, 나야.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탐정일 해보고 싶네. 정말요? 네. 나 같은 노인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 와,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민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민수 할아버지께 응원의 댓글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